안녕하세요. 지금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센서 값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C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한 거 잠깐 얘기해 보면 디자인을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센서 값을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센서 데이터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날짜, 시간, 그리고 센서 값 이렇게 세 개의 필드를, 세 개의 속성이죠. 속성을 갖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생성자 함수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DF 데이터베이스에 담으려고 이 MDF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죠. 센서 테이블이라는 이름 안에 ID, 데이트, 타임, 밸류 이런 4개의 필드를 갖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소스 코드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시리얼 포트, S 포트를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요 X 카운트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표시되는 데이터의 개수 한 화면에 200개씩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센서 데이터 클래스가 있었죠. 그 센서 데이터의 리스트로 마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을 할 거예요. 데이터 값이 넘어올 때마다. 그리고 생성자 폼 1의 생성자 메소드 안에서 콤보박스에서 포트를 읽었고요. 프로그레스 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세팅했고, 그 다음에 BTN 밸류가 요거예요. 요 버튼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색깔하고 폰트를. 그 다음에 연결 시간, 요게 이제 연결 커넥션 타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자, 텍스트 카운트는 요겁니다. 몇 개의 데이터를 읽었는지 텍스트 카운트 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btn connect, btn disconnect, enable 속성을 전부 false로 해줬습니다. 차트 세팅하는 코드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을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포트 요 부분에서 시작을 하죠. 자, 요게 이제 콤보박스죠. 콤보박스인데 콤보박스 이름이 콤보박스 1이에요. 콤보박스 1을 이벤트가 대표적인 이벤트가 selected index changed입니다. 그래서 자, 잠깐 확대해서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벤트 선택하고 요거죠. selected index changed 요게 가장 대표적인 그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그 이벤트 처리 함수가 뜹니다. 자, 여기 뜨죠. 콤보박스 1의 selected index changed 이 이벤트가 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거기서 콤보박스를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콤 포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두이노와 연결된 그 포트를 선택을 해주면 그때 이제 선택하는 순간 selected index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 함수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텐데 이렇게 만듭니다. 콤보박스죠. 콤보박스 CB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CB는 sender as 콤보박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많이 써봤습니다. 여기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내준 데가 센더인데 그 센더를 우리가 콤보박스로 받았습니다. CB로. 그 다음에 S포트는 앞에서 선언을 해줬었죠. S포트는 new 시리얼 포트고요. CB. selected item 요겁니다. selected item 이거를 to string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com3든 com6든 내가 선택한 그것이 S포트 그 이름으로 S포트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S포트를 열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S포트가 열리고요.
자, 그러면 S포트가 열렸으니까 이제 S포트에서 이 컴3든 컴6든 자기 컴퓨터에 있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컴포트, 직렬 포트에서 열리면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넘어와요. 데이터가 넘어오는 이유는 아두이노 코드에서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타이머로 1초에 한 번씩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걔가 보내주면 그 보내주는 대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S포트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나오는 이벤트가 여기 번개 표시 있죠? 요게 이제 데이터 리시브드라는 이벤트란 얘기예요. 자, 데이터 리시브드에 플러스 이퀄 탭이라고 써줍니다. 플러스 이퀄 탭 하면 요 이벤트 처리 함수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S포트 언더바 데이터 리시브드라는 이벤트가 처리가 요 함수에서 요 데이터 리시브드가 되면 요 함수를 호출해 준다는 얘기고,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그럼 이제 이 데이터 리시브드 요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LBL 커넥션 타임 점 텍스트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커넥션 타임 한칸 띄고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현재 시간을 뿌려주면 되죠. 데이트 타임 점 나오는데 데이트 타임 점 나오는 데이트 타임 타입이거든요. 여기 데이트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문자열로 바꿔줘야 돼요. toString 이렇게 해주면 요게 LBL 커넥션 타임, LBL 커넥션 타임 요겁니다. 요거에 지금 내가 디자인하기 위해서 글자를 써놨는데 요 자리에 현재 시간이 진짜 현재 시간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이건 둘 다 disable 되어 있는데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disconnect는 연결을 끊기 위한 버튼이니까 연결이 된 상태니까 얘는 다시 enable 해줘야 되죠. 그래서 btn disconnect enabled를 이제 얘는 tru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 throw는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시리얼 포트가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string s는 sport.readLine이라는 걸로 한 줄을 읽어옵니다. 자, 한 줄을 읽어오는데 얘는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포트로 그 글자를 써줄 때 값만 보내주죠. 뭐 456 이런 식으로 값만 보내주죠. 걔를 이제 이 s가 받는 겁니다. 문자열로. 자, 그 아두이노의 스케치 코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루프 계속 반복된다. 어떻게? 아날로그 값을 A0에서 읽어서 밸류에 넣고 밸류를 프린트 라인 해가지고 시리얼로 써준다. 1초 쉰다.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1초에 한 번씩 센서 값을 보내주는 거예요. A0로 들어오는 값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이 1로 들어오면 걔를 스트링 s에다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s를 받아오면 이 s를 처리하는 그 함수를 showValue라는 함수로 만들 건데, 얘는 메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this.begin invoke라는 함수를 써서 new action delegate 하고 여기에다가 showValue라는 함수 이름을 써줍니다. s를 가지고 갑니다. 자, 요렇게 써준다. 이렇게 써줍니다. 복잡하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새로 만들어진 프로세스에서 처리하게 할 때 이렇게 쓴다. begin invoke 해가지고 new action delegate 이렇게 써준다. 복잡한데 이거는 한번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how value 함수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데이터를 시리얼 포트에서 받으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값을 읽어서 그 값을 show value에 넘겨주는데 그냥 show value에 이렇게 show value에 그냥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넘겨줘도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얘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서브 프로세스가 이 show value를 처리할 수 있게 메인 프로세스는 계속 그 데이터가 넘어오는 걸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은 이 서브 프로세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begin invoke delegate 함수를 만들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ow value에서 이걸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show value가 실제로 우리가 드디어 값을 받아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값을 받아와서 처리하는 모든 부분을 다 이 show value 함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int v는 int 32.parse 그래서 얘를 숫자로 번역을 해주고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보면 에러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통신이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아두이노에서는 숫자를 분명히 보냈지만 그 숫자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숫자가 이상한 값으로 바뀌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신선에서 잡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값을 숫자로 바꾸고 이 숫자가 정확하게 0에서부터 1023 사이의 값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버린다.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에서 이 값을 정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정수로 바꿀 수 없는 이상한 문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그런 이상한 값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정수로 바꿀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예외 처리를 배우지 않았는데 일단 내가 말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int v는 제로라고 처음에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v가 요거를 정수로 바꿔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try라는 문장을 써줍니다. try 시도해봐 이런 뜻이죠. 자, v를 여기에서 받은 s라는 값을 정수로 parse해서 v라는 값에 넣어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해봐 이런 뜻이에요. 해보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try 한번 해봐 이런 뜻이고요. try해서 캐치를 해줍니다. try는 캐치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try 캐치 문이 항상 나오는데 캐치를 해서 캐치에는 예외가 생겨요. 예외가 C샵에서는 에러를 예외라고 해요. 오류를 예외라고 하는데 어떤 에러가 나올 수 있냐면 정수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 이런 에러거든요. 그게 이제 format exception이에요. format exception. 자, format exception이 생기면 여기에다가 자, console.writeLine 해서 우리 에러를 표시해 줍니다. unable to convert 0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s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값이 왔길래 얘가 에러가 생겼다는 거지? 이런 뜻이죠. 그리고 exception 여기서 이제 에러가 안 생겼으면 바로 일로 넘어가는 거고 정수로 번역은 됐는데 이게 이 값이 아니면은 그건 버리는 값이고 정수로 번역이 아예 안 되면 여기서 에러라고 출력을 해주고 여기서 끝내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멈추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데이터를, 에스포트가 데이터를 리시브 할 때마다 export.data received라는 요 메소드를 호출해. 이게 이제 이벤트 처리 메소드예요. 그럼 요 이벤트 처리 메소드에서 넘어온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넘어온 값을 s로 받은 다음에 begin invoke 해가지고 걔를 show value로 넘겨줘. 그럼 이제 show value에서 얘를 정수로 변환을 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정수로 변환이 안 되는 이상한 문자가 있다면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요 부분으로 가서 출력 화면에 값을 써주고 돌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정수는 정수야. 그런데 0과 1023 사이의 값이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값이죠. 그것도 돌려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제대로 된 값이 왔을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V는 센서 값이 제대로 넘어온 V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센서 데이터 클래스로 하나 만듭니다. 센서 데이터. 자,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는 new 센서 데이터인데, 아까 센서 데이터 클래스 안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생성 함수를 날짜, 시간, 밸류 이렇게 세 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현재 날짜는 date time now인데, 날짜는 to string, to short date string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날짜만 끄집어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줄을 바꿔줄게요. 자, 요게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자고, 이게 날짜고, 그 다음에 시간은 datetime.now인데, now의 시간은 to string인데, 얘 포맷을 시간, 분, 초 이렇게 써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이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값, v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 센서 데이터 클래스에서 이 생성 함수를 만들 때 데이트 스트링, 타임 스트링, 그 다음에 밸류 값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객체를 우리가 하나 만들 때 그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진 생성자 함수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트 있었죠? 여기 보면 우리 센서 데이터에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리스트는 값들을 계속 집어넣어 주면 돼요. 여러분들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운 그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센서 데이터가 my 데이터니까 my data.add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db에도 집어넣어 준다. 데이터를 db에도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db에 인서트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할 때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해가지고 쓴 그 값으로 그런 식으로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만들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리스트에 넣어주고 그 데이터를 db에 삽입을 해준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값이 하나 넘어올 때마다 여기 개수가 하나씩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처리하는 부분은 저게 이제 텍스트 카운트니까 count.text는 뭐로 해주면 되냐면 이 리스트의 개수, 리스트의 원소 개수로 쓰면 되겠죠. mydata.count라는 값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count는 get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얘가 스트링으로 바꿔서 써줘야겠네요. 얘를 to string 이렇게 해주면 값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증가된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gress bar 1의 value를
이 값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0서부터 1023 사이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은 요 리스트 박스에도 그 값이 표시가 되잖아요. 시간, 날짜, 시간, 그 다음에 값 이렇게 표시가 해줘야지 되니까 리스트 박스에 스트링으로 표시를 해줘. 스트링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date time now 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date time now 하면 시간하고 날짜하고 시간까지 다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탭을 써주고 그 다음에 값을 써주면 되겠죠. 값은 여기서 이제 v라고 변환된 정수값 써줘도 되고 아예 그냥 그 문자열 s를 써줘도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 이름을 안 바꿨으니까 리스트 박스 1에 items.add 해주고 여기에 아이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템 만들어준 스트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이제 쭉 내려가면 이 리스트 박스가 값이 점점 찰 거 아니에요. 뭐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리스트 박스가 스크롤이 돼야 되잖아요. 스크롤을 시키는 방법은 여기에서 selected index 값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박스 1.selected index는 리스트 박스 1.items.count라는 게 그 아이템의 개수인데 그거 개수 빼기 1이 그 몇 번째 하는 그 순서죠. 그래서 이렇게 selected index를 처리를 해주면 이게 스크롤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스크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손대야 되는데 차트에다가는 시리즈 값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차트 1 자 잠깐만요. 요게 이제 차트인데 차트는 차트 1이죠. 그래서 차트 1 시리즈에 우리가 포토셀이라고 그랬나요? 포토셀? 잠깐만 볼게요. 우리 포토셀이라고 했네요. 시리즈는 포토셀. 그래서 여기에 포토셀 시리즈에 포인트에 add 해주는데 뭘 add 해줘? v 값을 add 해줘. 이렇게 써주면 차트에 값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값이 추가가 되면 그 값을 그래프로 그려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차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복잡한데 이 부분은 차트에서 스크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버튼을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btn 숫자 버튼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부분을 처리할 때 얘가 이름이 뭐냐면 btn value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btn value export 포트네임하고 백슬래시 n 한 칸 띄워준 다음에 거기에 s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처럼 컴포트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숫자 값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컴포트 이름을 써주고 줄 바꿔서 숫자 값을 써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차트에서 값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부분들. 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요 날짜 표시해줬고, 여기 데이터 개수 표시해줬고, 그다음에 포토셀 처리해줬고, 리스트박스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값을 넣어줬고, 차트에. 거기까지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표시해주는 부분까지 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DB 인서트만 안 하고 다 했죠? DB 인서트 부분 해야 될 차례인데, 자, 여기까지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까지가 제대로 되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시리얼 포트를 선택하면 동작하는 거죠. 컴6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컴6를 누르면 값이 하나, 둘 들어오죠. 여기에 3, 4 표시가 되고, 요거 현재 시간이 나오고, 요게 이제 날짜 시간이 datetime.now로 찍어준 거고요. 요 btn value 값에 컴6에 값이 들어오는 게 나오고, 차트에 이렇게 하나씩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데이터가 200개가 지나면, 200초죠. 200초가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 멈췄다가 보겠습니다. 자, 값들이 계속 들어오죠. 138, 140, 140개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모니터 앞에 서 있으면 지금 아두이노에 있는 센서를 약간 가리는 모양이에요. 내가 앞에 쓰니까 조금 그 조도값이 낮아졌죠. 내가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 조금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조도값을 지금 포토셀로 읽어 드리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0개까지 왔고요. 자, 이제 190개가 넘어갔습니다. 자, 200개가 넘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00개가 넘어가면은 내가 원하기는 여기서 리스트 박스가 계속 스크롤 되듯이 얘도 스크롤이 쭉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래프 부분에서 이 부분 스크롤 되는 걸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에서부터 200개까지의 값을 그냥 보여주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까 조금 요 차트에서 스크롤하는 부분이라고 남겨놨던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차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줌이라고 하는데 줌을 위해서 200개까지는 그냥 보여주고 그보다 숫자가 많아지면 200개를 보여주되 스크롤이 나타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개가 넘어가면 일단 200개까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200개를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뒤쪽에 있는 200개를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부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차트 원점 차트 에어리어에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드로우라고 이름을 붙였죠. 에어리어 차트 에어리어 이름. 이것의 X축에 미니멈은 200이고 미니멈이 0이고요. 자, 요만큼 카피해서
맥시멈은 200개입니다. 200개. 200개를 우리가 X 카운트라고 이름 붙였었죠? 그래서 200개. 자,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 조건 연산자를 씁시다. my data count가 200개 이상이 되면, 자, 이거 줄 바꿔서 써줄게요. 200개 이상이 되면 my count my data count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0개 x coun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말해서 x축의 미니멈은 0인데 맥시멈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만약에 300개가 들어왔으면 3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300이에요. 300으로 바꿔줘야지 된다. 그런데 만약에 10개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10개를 200개를 표시할 수 있는 차트에 그 10개로 꽉 채울 수는 없잖아요. 앞부분 10개만 채워주고 뒷부분은 비어있게 나와야 되니까 카운트의 맥시멈은 200개. 그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200개가 넘어가면 그때는 카운트가 300개면 300개 이렇게 X 카운트가 커지는 거죠. 이 카운트가 200개가 넘어가면 맥시멈 200개까지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여주는 데이터는 어디냐? if my data count가 200개보다 크면 200개 x count보다 크면 차트 1. 자, 얘를 카피하죠. 아까 카피해놨던 거 넣고 x축에 스케일 뷰에 줌을 뒤에서부터 200개를 보여줘야 되니까 my data count 빼기 x count, 그 다음에 my data cou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자, 요것도 줄을 바꿔줄게요. 줄을 바꾸면,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차트 1의 차트 에어리어에 X축의 스케일 뷰의 줌은 어디를 보여줄 거냐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마이 데이터가 카운트가 300개였으면 300개 마이너스 X 카운트는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100에서부터 카운트까지 300까지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카운트가 400개가 됐어요. 데이터가 400개가 들어왔으면 400개에서 200개를 뺐으니까 200서부터 400까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뒤쪽에 있는 200개를 보여준다 이럴 때 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이게 200개가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럴 때는 0서부터 200개까지를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Ctrl C, Ctrl V 한 다음에 스케일 뷰 줌에 0서부터 200개까지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스크롤 하는 부분이 처리가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데 데이터가 200개 넘을 때까지 약간 시간을 좀 가지고요. 지금 데이터가 열심히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100개까지 왔죠? 요 스크롤 되는 걸 보려면 100초 정도가 더 있으니까 우리 그 사이에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콤보박스에서
내가 컴포트를 선택을 해주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콤보박스에서 선택된 부분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컴6였죠. 컴6로 시리얼 포트 객체를 만들어서 오픈을 해준다. 그리고 데이터 리시브드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그걸 처리해주는 이벤트 처리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이벤트 처리 메소드에서는 값을 하나 읽어와서 아두이노가 보내주는 거죠. 그 값을 받아와서 그냥 쇼 밸류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는 데이터 넘어오는 걸 계속 처리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쇼 밸류라는 거를 그쪽에다 넘겨준 거예요. 쇼 밸류는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처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쇼 밸류 안에서는 값을 읽어서 이게 값이 넘어온 값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값을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에다 집어넣고 DB에다 넣는데 아직 이 부분은 코딩 안 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카운트, 프로그레스 바, 리스트 박스 다 처리를 했고, 차트 처리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차트에 스크롤 되는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갔죠? 이제 200개 딱 넘어갔습니다. 200개 넘어가니까 밑에 스크롤 바가 나오고, 얘는 계속 진행이 되죠? 계속 진행되면서 어때요? 이 앞에가 9, 10 이렇게 바뀌죠? 0서부터 200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값입니다. 만약에 이게 218이면 18서부터 218 이렇게 200개의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그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은 이제 웬만큼 구현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음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죠.